신장 전문의의 경고, 당신이 믿어온 과일의 충격적인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매일 과일을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고 다리가 붓는 걸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먹는 사과 한 알, 운동 후에 먹는 바나나 하나가 최고의 건강관리법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고, 이유 없이 늘 피곤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만병통치약처럼 믿어온 바로 그 과일들이 60세 이후에는 신장을 조롱이 파괴하는 죽음의 과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 필수품처럼 여기는 감, 바나나, 오렌지 주스는 콩팥에게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고령 환자들을 진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 최성훈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저는 매일 먹는 과일 때문에 신장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응급실로 실려오는 고령 환자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어. 그런데 애 신장이 망가진 거죠? 애 아무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경고해 주지 않았나요? 안타깝게도 현실의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병이 생긴 뒤에 치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병원의 입장을 대변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50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성능이 크게 떨어진 이 낡은 필터에 칼륨, 당분, 탄닌이 가득한 과일을 계속해서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다리가 퉁퉁 붓는 급성 심부전으로 이어져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장을 망가뜨리는 죽음의 과일 3가지, 60세 이후 과일 섭취 방식이 왜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콩팥을 앞으로 50년 더 건강하게 쓰기 위한 가장 안전한 지침서입니다.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죠? 병원은 투석, 수술, 응급치료 등 병이 심각해진 뒤에야 개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0세 이후 여러분의 낡은 콩팥 필터를 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은 매년 1%씩 조용히 감소합니다. 평생의 절반 이상을 일한 필터인 셈이죠. 그런데도 젊을 때처럼 달콤한 과일을 마음껏 드시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 칼륨이 쌓이면 심장 부정맥이 오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젊을 땐 문제없던 양도 60세 이후엔 독이 됩니다. 당분 처리 능력도 떨어져 당뇨를 유발하고, 탄닌 성분은 이석을 만듭니다. 자, 그럼 60세 이상이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별표 죽음의 과일 3가지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별표입니다. 저는 어느 가을 오후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70대 초반의 김순자 어르신이 아들의 등에 엎어 실려 오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이 극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며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죠. 무엇을 드셨냐고 묻자 민망한 듯 웃으며 가을이라 감이 달고 부드러워서 몇 개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원인을 알았습니다.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은 이산과 만나면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젊은 사람은 이 운동으로 이를 밀어내지만 노년층은 이산도 줄고 장운동도 약해 이 덩어리가 점점 커져 이장을 막습니다. CT 결과 김 어르신의 이에는 큰 이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 시술로 부수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감은 특히 공복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별표입니다. 같은 날 박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얼굴은 공포로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저리며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식습관을 묻자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개당 약 350에서 400mg의 칼륨이 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이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쌓아 고칼륨 혈증을 일으킵니다. 초기엔 손발 저림으로 시작하지만 심해지면 부정맥이 오고 결국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박 씨의 칼륨 수치는 이미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발표 오렌지 또는 키위 주스 발표입니다. 딸과 함께 사는 이양이 어르신은 피부와 숙면을 위해 매일 저녁 과일을 갈아 마셨습니다. 문제는 갈아서 마시는 방식입니다. 과일을 갈면 당과 칼륨이 농축되어 아주 짧은 시간에 체내로 흡수됩니다. 급격한 당 흡수는 신장 혈관을 망가뜨리고 폭발적인 칼륨은 신장을 혹사시킵니다. 저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바른 섭취법만 알았어도 상황은 달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신장을 돕고 부담을 줄여주는 발표 기적의 과일 3가지 발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추천 과일은 발표 사과 발표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어 장에서 당과 나트륨 흡수를 늦춰줍니다. 늘 피곤하고 소변 거품이 많던 68세 김영란 어르신께 아침 식사 1시간 후 사과 반 개를 드시게 했습니다. 2주 뒤 소변 거품이 줄고 피로가 덜하다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사과가 신장의 짐을 덜어준 덕분입니다. 두 번째는 발표입니다. 배는 수분과 펙틴이 풍부해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물 마시기를 싫어해 몸이 자주 붓던 박정혜 어르신께 점심에 배 반 개를 드시게 했습니다. 일주일 뒤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배에 있는 루테올린 성분은 신장 미세혈관의 염증도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신장 혈관 손상을 막습니다. 무엇보다 칼륨 함량이 낮아 안전합니다. 혈압이 들쭉날쭉하던 73세 최순자 어르신께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권해드렸고 3주 뒤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도 발표 5가지 황금 원칙 발표를 지켜야 합니다. 절대 공복에 먹지 마십시오. 아침 공복 혈당 스파이크는 신장에 치명적입니다. 식사 1시간 후에 드십시오.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여야 흡수가 완만합니다. 저녁 7시 이후 금지. 밤에는 신장도 쉬어야 합니다. 하루 200g 이하로 제한. 사과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누어 드십시오. 한 번에 몰아 먹지 말고 2번에 나눠 혈당을 조절하세요.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발표 3가지 절대 안전 수칙 발표이 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 확인. 5.0ml L 이상이면 과일 섭취를 즉단 중단하세요. 신장 기능, GFR에 따른 조절. 3. 4단계라면 안전한 과일도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약물 상호작용 주의.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신다면 칼륨 많은 과일은 독입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여기서 더 깊은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몸은 더 눈에 띄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뭐지? 애 거품이 이렇게 많지? 소변을 볼 때 거품이 가득한 걸 보신 적 있나요? 그냥 물을 빨리 내려버리셨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당신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2년 전 72세 김철수 어르신이 저녁 식사 도중 쓰러져 오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고작 20%만 남은 상태였죠. 알고 보니 몇 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끼고 다리가 부었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던 겁니다. 그 작은 방심이 평생 투석기를 달아야 하는 끔찍한 결과를 부를 뻔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아요. 대신 필터가 찢어지면 단백질이 새어나와 거품료를 만들고 독소가 쌓이면 참을 수 없는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제가 만난 박순자 어르신은 온몸을 피가 나도록 긁으셨는데 피부병이 아니라 신장 독소인 요독 때문이었습니다. 신장을 되살리려면 발표 죽음의 습관 5가지 발표를 당장 끊어야 합니다. 짠 음식과 국물, 소금은 혈압을 높여 신장 필터를 찢습니다. 국물은 드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세요. 습관적인 진통제,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아 신장을 질식시킵니다. 찜질을 먼저 하세요. 과도한 붉은 고기, 단백질 찌꺼기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두부나 달걀, 생선 같은 하얀 단백질로 바꾸세요. 술과 담배,
담배는 혈관을 굳게 하고 술은 탈수를 일으킵니다. 하루 소주 한 잔도 쌓이면 독입니다. 물 마시는 습관,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대신 별표 기적의 루틴 2가지 별표를 실천하세요. 올바른 물 마시기,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신장을 깨우는 보약입니다. 단, 저녁 7시 이후엔 물 섭취를 줄여 밤새 신장을 쉬게 하세요. 아침 소변 확인, 색깔이 맑은 지푸라기 색인지,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남아있지 않은지 매일 체크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별표 기적의 과일 별표들을 실제 환자들은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사과의 경우, 당뇨 합병증으로 단백뇨가 심했던 최동우 님께 매일 아침 껍질째 사과를 드시게 했습니다. 껍질의 팩틴과 퀘르세틴 덕분에 한 달 뒤 거품이 사라졌습니다. 단, 시판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블루베리는 저녁마다 다리가 퉁퉁 붓던 정옥수 님께 처방했습니다. 블루베리와 사과, 그리고 소화를 돕는 오트밀을 함께 갈아 드시게 했더니 2달 뒤 발목 붓기가 싹 빠졌습니다. 배는 통풍과 신부전을 앓던 한상훈 님께 효과적이었습니다. 배와 생강을 넣고 끓인 따뜻한 배생강차를 저녁마다 드시게 했더니 요산 수치가 떨어지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석실에서 만난 76세 송기철 어르신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제가 이 사실을 10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짠 것 좀 줄이고 과일도 제대로 먹었더라면, 이렇게 기계에 묶여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몰라서 후회하는 분들이 없게 하겠다고. 여러분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비싼 약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국물을 남기는 작은 용기, 내일 아침 사과를 깎아 먹는 부지런함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소중한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공유 한 번이 누군가를 투석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숫자 1초를 남겨 오늘부터 내 콩팥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게 나이 드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최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